다음은 도소매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소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트렌드에 적합한 아이템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점포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입지가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세 번째, 상권과 입지를 고려한 점포 구입에 따른 체계적인 재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급자의 교섭력이 약할수록 그리고 다양한 공급자를 유지해야 할수록 수입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를 위한 독특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커리어 여성을 위한 오피스룩을 판매하는 점포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계획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배경과 창업 목적, 대구 지역은 서울과 달리 커리어 여성을 위한 점포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가의 브랜드 혹은 저가의 보세 의류를 취급하고 있어서 타깃 고객층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옷을 직접 입어보고 구매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했다라고 창업 배경을 작성했고, 창업 목적은 일하는 여성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대구 지역에서도 커리어 여성의 의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0대에서 50대 커리어 여성을 타깃으로 고퀄리티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디자이너 제품, 맞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창업 목적을 작성했습니다. 사업 업종은 대구 지역의 커리어 여성을 위한 의류 도소매업이고 창업 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이너 제품, 그리고 정장, 마지막으로 자체 제작 제품입니다. 기업 현황은 표로 작성하시되 회사명, 설립일, 업태, 예상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수, 주소, 연락처 등 간단한 내용들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조직 구성 및 핵심 역량도 우리의 업종에 맞게 작성을 하시되 이 의류업의 핵심 역량은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의류를 제공하고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고 고객의 체형에 적합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커리어 오피스룩을 판매하는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팀원의 역량은 담당 업무에 적합하게 학력과 주요 경력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입지 선정부터 들어가는데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변 범어내거리 중심에다가 점포를 내겠다라고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입지 분석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범어내거리 중심의 입지에 위치한 점포들의 입지를 가시성, 접근성, 인지성, 입지성을 고려해서 4가지 요소를 분석했더니 그 결과가 166점으로 매우 양호한 입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를 분석해봤습니다. 유동인구는 역을 기준으로 제1상권을 300m 반경, 제2상권을 500m 반경, 제3상권을 1000m 반경이라고 했을 때 유동인구를 분석해본 결과 하루에 8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1상권과 제2상권의 주거인구보다는 직장인구가 많아 오피스룩의 지속적인 소비 성향이 존재하고 있어서 오피스룩 판매를 위한 점포의 위치로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 분석 자료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상권 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 자료들을 사업계획서에 넣어주시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구 분석은 연령별 주거인구로 모든 상권 유형에서 40대가 2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직장 여성 인구 비율도 30, 40대가 26%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입지와 사업 아이템 간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성 의류 전문점은 제2상권 내 3곳, 제3상권 내 9곳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 의류와 특히 스포츠, 캐주얼 의류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제2상권 내 여성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점포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현재 상권 내 여성 의류 전문점 입지를 선정함에 따라서 잠재적 여성 수요 증대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경쟁업체 분석은 우리와 유사한 업체를 2군데에서 3군데를 정해서 이와 같이 표로 작성하되 제품, 타겟 고객, 판매 형태, 가격대로 구분해서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시장 세분화는 라이프 스타일로 구분했을 때 20대의 경우 쇼핑을 통해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피부 관리, 미용 관리에 관심은 많은 연령대이고 인터넷 구매 선호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에 능숙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쇼핑과 TV 프로그램 시청 소감을 나누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신제품과 새로운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40대에서 50대에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여 계획에 없는 충동구매 비중이 높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성향을 기준으로 시장 세분화를 한다면 20대의 경우에는 87.6%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셜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30대는 특히 인터넷 쇼핑은 의류와 패션 아이템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40대, 50대는 주로 생활, 식료품, 화장품, 의류, 아웃도어 순으로 높고 비교적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타겟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20대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성향에 따라 스쿨룩, 티셔츠, 원피스, 데님 등의 상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보다는 오피스룩인 정장, 스커트, 셔츠, 코트, 블라우스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테마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옷의 체형을 맞추기보다 체형에 옷을 맞추려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기성 제품의 제한된 디자인을 탈피하여 자신만의 한정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품질의 원단을 활용해서 체형에 맞게 맞춤형 의류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겟 고객들에 대한 우리 제품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제품 전략은 디자이너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고급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서 비슷한 퀄리티와 디자인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디자이너 제품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체 제작을 하는 겁니다. 기성복이 체형에 맞지 않는 40, 50대 고객이나 개성이 뚜렷한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체 제작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체 제작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의류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디자이너 제품과 자체 제작 제품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교적 고급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 사이에서 소매 가격을 결정하고 할인을 자주 하거나 할인 폭이 높으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가격 할인 후에 다른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격 결정 전략도 자신이 하고 있는 업종이나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서 수립을 하시면 됩니다. 홍보 전략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나눠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체험, 룩북 아니면 고객의 맞춤형 의류 제작 및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략이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타일, 윈도우 등으로 SNS나 온라인 판매망을 이용해서 온라인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우리 제품을 더욱더 많이 판매하겠다라는 이런 전략들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고객 관리 카드를 이용해서 선호하는 디자인, 색상, 직업, 연령대 등 고객들의 동의하에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 취향별, 연령별, 직업별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마케팅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디 추천 컨설팅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쿠폰 및 사은품을 증정해서 재구매율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단계별 추진 계획도 세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트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계획은 이런 의류 점포를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직접 하나씩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포 임대에 따른 비용, 시설비, 집기, 그 다음에 초기 의류 구입 비용 등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총 소요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도 정부 지원금을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자부담이 얼마만큼 돼서 그러한 비율이 앞서 말씀드린 총 소요 금액과 맞아떨어지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포의 추정 수익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여 월 매출을 산정하고요. 총 지출되는 비용, 즉 재료비나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계산해서 총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 매출과 비용을 뺀 나머지를 월 수익으로 계산하면 추정 수익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의 사업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포인트 적립, 단골 고객 20% 할인 쿠폰, 컨설팅 신청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매 가격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서 로열티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추첨을 통해 쿠폰을 제공해서 다시 구매 활성화를 기대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 어려울 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겠다라는 사업 위기 대응 방향과 사업 추진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의류 판매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